마치 5월 모의고사 뭐 20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등차 막 이런 거 문제였거든. 그 적당하게 수열 문제.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공식을 쓰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절대값이 막 포함되어 있는 좀 복잡한 녀석을 보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쪽을 다 하게 되면 한 10시? 10시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한번 해볼게.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일단 SN을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정의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T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TN은요 절대값 AK를 합한 거야. 1항부터 N항까지 일단 봐.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세요. 자, S7이랑 T7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게 1항부터 7항까지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N은 7 이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납득되니? 음. 왜냐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었단 얘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RM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바라봐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 A8부터 뭔가 음수인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SN이랑요 TN을 더한 게 항상 84래. 근데 이게 6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거든. 그러면 저게 뭔가 조건이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갑자기 가조건이랑 나조건이 이렇게 서로 겹쳐 보이면서 n에다가 7을 냅다 대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식에다가 7을 대입하게 되면요. S7 더하기 T7은 84니까 S7이 42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항부터 7항까지의 합이 42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은 얘들아 n이 7일 때 자 이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얘가 n이 6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그랬어. 근데 S7이 42래. 그럼 봐봐. S6 더하기 T6도 84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들아 S7이랑 T7이 똑같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S6이랑 T6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2야. 그럼 뭐야? S7에서 S6을 빼면 A7이잖아. A7이 0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야. 나 지금 공식 쓴 거 아무것도 없다 얘들아. 합의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와, 그러면 선생님 나 알겠어요. A7이 0이니까 A1부터 A6까지는 다 양수였고 이 녀석에서 딱 0이고 A8부터는 싹 다 음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공차가 한마디로 음수였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러면 얘들아 T15의 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우리가 A7이 0인 상태에서 내가 S7 값을 알고 있고 S6 값도 알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S7은요 2분의 7 곱하기 A1 더하기 A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2니까 A1 값은요 10 잠깐만 76에 42니까 A1이 12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A1이 12고 였다가 내가 6D를 더해야 A7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러면 T15는 절대값 쉬운 녀석을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T15 같은 경우에는 자, 설명한다. 잘 들어라. 내가 A1부터 A6까지는 그냥 더하고 A7은 0이니까 냅두고 A8부터는 음수잖아. 근데 걷다가 절대값을 씌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절대값 A8은 A6이랑 똑같아요. 절대값 A9는요 A5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이게 T15잖아. A15는요. 자, 그냥 따로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자 절대값 A13까지 한 게 A1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잘 봐. A14랑 A15를 내가 따로 구해서 절대값을 취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런 건 없지만 A0, A-1이랑 똑같다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 쌉소리야. 자, 첫째 항이 12고 10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 그리고 이 전에는 14랑 16이었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납득돼? 이게 되게 어려운 시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T15의 값은요. 내가 A7 기준으로 일단 한번 끊으면 내가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는 42로 구해놨잖아. 근데 이게 한 세트가 더 있고 였다가 30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4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른 풀이에요. 공식 하나 안 쓰고. 이게 최대한 이해가 돼보려고 하셔야 돼. 이거는 괜찮니 이거? 거꾸로 가는 거. 물론 당연히 세상에 없는 수열이지. 근데 그냥 내가 마음이 넓어서 만든 거예요. 시원아, 이 느낌 어때요? 자, 내가 가로축이 n축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항이 12니까 1 대입했을 때 12였고 쭉 내려왔다가 여기 7 대입했을 때 0이야. 지금 내가 이거 AN 그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겠지. 그래서 A8은 뭐 마이너스 2, A9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게 접혀 올라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게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13까지 이렇게 간 거야. 그리고 A14랑 A15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요 뒤에 쪽의 함수를 그냥 마치 연장시켜서 여기서 그냥 천천히 구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없지만 여기 0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다가 대입을 한 함수값들인 거지. 이 수열값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잘 배워놔. 이거 다 119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내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들아 66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짜리인 등차 얘들아 다 줬지. 그러니까 그냥 냅다 SN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얘들아 자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SN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N제곱이랑 N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내가 몇 N인지 몰라. 근데 1을 대입했을 때 S1이 A1이랑 똑같고 그게 50이 되어야 되니까 1을 대입했을 때 50이 나오려면 여기가 52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SN을 세워요. 그냥 공식으로 쓰면 똑같이 나와 얘들아. 그 2분의 F 보시기 막 그거 있잖아. 나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받아봤을 때 자, 요 SN을요. M항부터 M 플러스 4항까지의 합의 값이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이게 2차 함수로 보이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 돼 얘들아. 평가원이 그 등차랑 등차 합공식을요. 2차 함수로 바라보는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 천천히 한번 봐볼 테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저 녀석은요. 마이너스 2n으로 묶으면 n-26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편이 0이랑 26짜리야. 근데 우리가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단 대칭축까지 구해놓고 우리가 0이 될 수는 없어. 당연히 1부터 시작할 거야.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n부터 n 플러스 4까지면 몇 개 더한 거야? 4개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5개 합이다 얘들아.
그치? 이거 5개 더한 거야. S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총 5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함수값 5개를 더했을 때 값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여기를 끼고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더해주면 최대가 나와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값이 11, 여기 값이 12, 여기 값이 14, 15가 돼야 되니까 M 값이 11이면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유건이 이렇게 풀었니? 응. 이렇게 안 풀면 그냥 냅다 노가다를 띄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또 m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야 돼. 하기 싫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67번. 자, AN이 등차인데요. 수열 B에는요, 저 따구로 생겼대요. 얘들아, 낯설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이럴 때는 쫄지 말고 문제 조건 나와 있는 거대로 지금 B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N에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7 대입하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려고 해봐야 돼. 그래서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B2는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 AK니까 이 녀석은 자 K가 홀수일 때 그냥 더해지고요. K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라고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온이 이거 보이니? K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B3 같은 경우에는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됐을 테고 B7 같은 경우에는 귀찮더라도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A1 마이너스 A2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요거랑 요거 값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이고 여기도 마이니까 이거 2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3 더하기 A5 더하기 A7에다가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6 한 개 0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뭔가 여기서도 관계식이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눈에 이게 A2 마이너스 A1은 2로 바뀌어 보이고 수열 AN의 공차가 2였구나 라고 바라봐 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얘네들이 되게 아름다워지거든요. 왜? A5 빼기 A4가 공차고요. 얘랑 얘도 공차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A3 더하기 4는 0이니까 A3가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받아들일만 하죠? 그러면 다 끝났네. 항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열 Bn의 초항부터 구항까지의 합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고민해야지.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에 1항부터 9항까지를 싹 다 구한 다음에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노가다 뛸래?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죠?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B1은 A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B2는요. A1 마이너스 A2다 보니까 마이너스 D예요. 맞지? 그 다음에 B3는요.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니까 얘는 A1 더하기 D예요. 이렇게 바라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B4는요.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니까요. 얘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면 좋을 것 같냐면
그 우리가 잘 봐봐. 최대한 식을 예쁘게 나타내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물론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 틀린 게 아니야. 방법이 많은 거야. B1부터 B9까지면 A1이 9개 있고 A2가 8개 있는데 마이너스 달렸고 이거를 그냥 다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풀어서 맞춰갖고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규칙성을 보면 지금 여기서 봐봐. A1 있고 A1 빼기 A2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 규칙성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천천히. 내가 일부러 그 D로 써줄게, D.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D고요. 여기는 A1 플러스 D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D고요. 그 다음에 B5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규칙성을 봐. 이렇게에다가 더하기 A5다 보니까 A1 더하기 2D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보여? 이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A1, 이렇게 해서 A1이 나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9항까지 가잖아? B6, B7, B8, B9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또 A1이었을 거고 이렇게 더해서 A1이었을 거야. 그래서 B1부터 B9까지 구한 거는요. 그냥 OA1이었을 거예요. 이 값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3이 0이었으니까 A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였을 테니까 마이너스 2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다 학생마다 달라. 유건이 이 문제 풀 때 혹시 어떻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 여기 B1부터 B9까지 구할 때? 빼는 거는 빼는 거는 공차를 나타내고 응. 나머지는 그냥 구했던 거. 그냥 생으로 그냥 구했어? 공차를 나타내지는 그렇죠.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웃한 두 항을 봤을 때 이게 더했을 때 A1으로 나타나지는 게 보면 뭔가 조금 더 매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 한번 그냥 들어. 왜냐면 얘들아 이게 저 D로 먼저 표현해놓고 더하지 않는 한 이거 절대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지. 어.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A1, A2 각각의 개수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계산해도 전혀 무방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근데 쌤은 좀 규칙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본 거야. 풀이 과정이 너무 많아. 넘어갈게요. 자, 68번.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SK가 마이너스 16이고요.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첫째 항은 무조건 음수였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야 돼. 공차가 양수인데 첫째 항도 만약에 양수였으면 우리가 합이 절대 음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마인드 가져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재밌어.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면요. AK 플러스 2랑 K 플러스 1번째 항만 남아요. 이게 4예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공차가 2짜리인데 한 칸 차이 나는 수열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왔대. 그럼 이거 1이고 이거 3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납득되니? 차이가 1짜리잖아. 근데 더해서 4가 나와야 돼. 공차가 2니까. 그럼 1 더하기 3이었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AK 더하기 1이 1이고 공차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K 값을 구해야 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 K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K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요 정도 알고 있고 여기 뭐 그래 요거 알고 있어.
SK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K에다가 A1 더하기 AK잖아. 맞지? 어? 그러면 AK 플러스 1이 1이니까 얘들아 AK는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응? 그리고 A1 값은요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 그렇지. 우리가 A1에서 공차를 K에 더하면 AK 플러스 1항이 되잖아. 그러니까 AK 플러스 1에서 KD를 빼면 되니까 2K를 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K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K제곱이 16이니까 K 값은 4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A8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A8 값은요 즉 여기 지금 A5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차 3개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7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가는 거야 얘들아. 등차 수열에 있어서 내가 진짜 이 악물고식 잘 안 세워 얘들아.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봐. 시온아 이게 익숙하지. 너네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AN 세우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최대한 덜 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여기가 되게 편해져요. 등차가. 그러니까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보려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 잘 하는 애들도 일반항 많이 세워요. 근데 나쁜 건 아니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메타가 일반항 세워서 푸는 문제가 잘 없어. 최근 1, 2년 보면요. 막 그냥 계산 노가다 주구장창 뭐 시계 대입하고 하는 게 별로 없고 뭔가 수요를 느끼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69번. 자, 등차 수열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값을 줬어. 그럼 내가 다른 한항 정보 구하게 되면 뭐 다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 보니까 와, 조건이 푸근하네요. 왜? 두 항의 합이야. 근데 평균이 있어.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등차 중앙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K-3 더하기 AK-1은 AK-2번째 항의 2배 한 값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24여서 AK-2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바라봐지면 넘넘 좋겠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 그러니까 A랑 D로 두고 얘네를 관계식으로 다 표현을 할 생각부터 하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나 조건을 봤을 때 얘들아 SK는요 K제곱이래. 그러면 2분의 K 곱하기 A1 더하기 AK가 K제곱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얘들아. A1 더하기 AK는요 A2 더하기 AK-1이랑도 똑같고요. A3 더하기 AK-2랑도 똑같아. 이 녀석 두 녀석 합한 게 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짝지어서 K 플러스 1이 나오는 조합이랑 합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갑자기 얘네가 여러분들 눈에 빡 들어오잖아. 30 따라서 관계식에서 2분의 K 곱하기 31개 K제곱이니까 15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제일 좋은 풀이야. 내가 공식은 안 쓴다 그랬지만 얘들아 합공식을 써야 된다. 저거 안 쓰고는 문제 못 풀어. 근데 저거 쓸 때도 그건 안 써. 2분의 K 곱하기 2A1 더하기 N-1D 있잖아. 나 진짜 그거 안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 얘들아. 그냥 그 개념 원리에서 애들 선행할 때
그 이제 고1, 2 애들 대수 선행할 때나 좀 쓰지 그 평가원 문제 풀 때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70번. 아, 이 문제가 그, 그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 틀린 애들이 진짜 많았다. 이 문제. 진짜 많았어요. A7이 13의 배수이고 1항부터 7항까지 SK를 더했을 때 644가 나오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잘 봐. SN은 자, 내가 지금 공차도 모르고 첫장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정보밖에 없거든. 그러면 첫째 항도 자연수였을 거고 공차도 자연수였을 거야. 라는 그냥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쌤은 그리고 SN이랑 AN을 다 N에 대한 2차식, 1차식으로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봤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는 2분의 공차가 A 이거를 일단 슬쩍 넣어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AN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A 잠깐만 제가 A가 들어가니까 좀 헷갈린다. 초항 같다. PN제곱 더하기 QN으로 줄게요. 그러면 AN이 2PN 더하기 자 S1이 P 더하기 Q이기 때문에 여기가 Q-P 이런 식으로 있어야 1 대입했을 때 P 더하기 Q가 나왔을 거예요. 그냥 일반항 세우듯이 세우면 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A7 13P 더하기 Q가 13의 배수 이런 식으로 그냥 인식만 해. 그리고 얘들아 봐봐. P는요 2분의 공차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잘 봐. 2분의 공차고요. Q 값 자 얘들아 P랑 Q가 다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P가 2분의 공차잖아. 근데 공차가 아까 자연수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 저 공차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P가 자연수인지 아니면 2분의 홀수인지 달라지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그래서 Q도 2분의 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가. 근데 자연수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너네 마음속에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하지만 그냥 P랑 Q가 뭔가 다 자연수였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게 안 나오고 위배되는 게 나왔어. 그러면 아씨 2분의 홀수였네 이러면서 트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부터 다 따지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얍삽이 같은 플레이가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알아만 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많이 귀찮아. 얘들아. 이 녀석을 1항부터 7항까지 더했을 때 644가 나온대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pn제곱 더하기 qn을 한 게 644야. 와씨. 644가 뭔가 어떤 숫자랑 관련이 있나? 얘들아 한번 좀 내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자 보세요. 7, 8, 15 이렇게잖아. 644가 7로 나누면 92죠.
92는 8이 안 되네. 그냥 적당하게 쪼갤까? 7 4로 나누면 4 곱하기 23 정도 되죠? 7, 4, 2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 적으면 7 곱하기 4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 3도 이렇게지? 그러니까 5p 더하기 q가 23이네? 이렇게 바라봐죠. 괜찮아? 644를 그냥 뭔가 계산하기 싫었어. 저거 그냥 뭐 계산하는 게 요지는 아니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일단은 해놓고 자 그러면 얘들아 q가 5p 자 요 녀석이랑 한번 연관 지어볼까? q가 23-5p니까 여기다가 숑 대입을 하게 되면요 A7은요 지금 8p 더하기 23인데 이게 13의 배수야. 야이씨 그러면 이거 그냥 B2 아니야? 찍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 막 뭐 하나하나 뭐 다 막 케이스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마. B가 2면 이때 Q가 23 빼기 10이니까 13이네.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봐. 그러면 조건 다 만족하잖아. 이 녀석 지금 15고 공차 2분의 D니까 D는 4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뭐야? 초항 15에다가 요거 공차 더해주면 정답은 19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전에선. 근데 얘들아 더 있으면 모든 A2 값 합 구하라 했겠지. 그냥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야 돼. 아 이거 14인 배수면 여기 뭐야 슥 한번 1 대입해봤는데 안 됐어. 2 대입했더니 39 됐어. 그럼 이걸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 고민하지 마라. 혹시라도 P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왔어. 구했어. 조건 만족해. 그러면 그냥 킵 고잉 하면 되는 거야. 갑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71번. 얘들아 공차가 3짜리인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자, 얘들아 이거 선입견인데 되게 기분 좋은 선입견이거든. 요즘 등차 문제가 무조건 나와. 아마 나올 거야. 공차가 양수면요. 여러분들이 첫째 항은 음수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색안경을 그냥 거대하게 끼고 바라보아도 괜찮아. 주로 성립을 다 해요. 그냥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얘들아.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더더욱이나 부호 변화가 메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도 3이면 얘들아 수열의 부호가 변화할 일이 때려 죽어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초항은 음수였을 것이다 라고 그냥 찍고 가는 거야. 근데 봐봐. A5랑 A7 곱한 게 음수라면 얘가 지금 음수고 얘가 양수였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차가 양수니까 A7이 A5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A6이 과연 뭘까? 너무 궁금해지네. 이 녀석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나조건을 통해서 뭔가 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A에는요 A1부터 A5까지 확실하게 음수고 그 다음에 A7부터 쭉 확실하게 양수야. A6은 내가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 그래서 나조건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조건으로 갈게요. 자, 절대값 AK 플러스 6을 1항부터 6항까지니까 얘들아 절대값 A7부터 더하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양수네. 쫄지 말고 A7, A8 쭉쭉쭉 A12까지 더한 거야. 이게 6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의 2K야 얘들아. 그러면 2, 4, 6, 8, 10, 12를 절대값이어서 더한다는 건데 2, 4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야.
6은 몰라. 와우. A8, A10, A12는 확실하게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A8, 10, 12는 이제 서로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A7, A9, A11은 6에다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절대값 A6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음.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공차가 D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A6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잘 봐. 내가 지금 A6의 부호를 몰라. 그래서 구할 건데, 자, 그 전에 내가 요 녀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A6 더하기 D, A6 더하기 3D, A6 더하기 5D로 바라봐서 이게 지금 3A6 더하기 9D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잘 봐. A2 같은 경우에는 A6-4D고요. 얘는 A6-2D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A6에다가 더하기 6D에다가 더하기 6을 한 게 절대값 A6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지금 우리가 D 알고 있잖아. D가 3이에요. 그래서 자 넘어와. 그러면 5A6 그 다음에 넘어오면 3D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절대값 A6이에요. 3D가 9니까 9 빼기 6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A6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A6이 양수야. 그러면 자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5A6 플러스 3이 A6이니까 얘들아 여기서 A6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거든. 모순이겠죠? 두 번째 A6이 음수일 때는 5A6 더하기 3이 마이너스 A6이기 때문에 6A6이 마이너스 3이니까 A6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 조건에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A6 값까지 내가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공차 4개 더해주면 되잖아. A10이니까. 그러니까 12를 더하게 되면 2분의 23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풀이 과정이 얘도 다양할 거야 분명히. 근데 A1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얘들아 그 풀이 과정을 점검해봐. 혹시 6원이 이거 풀 때 A6으로 정리했니? 아니면 A1로 막 이렇게 했어? 어 그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관성 같은 거거든. 어,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많아요. 쌤이 느낄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A6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A6으로 다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게 쌤이 바라보는 출제 포인트인 것 같아. 응. 근데 이런 거 보면 해설지나 이런 거 다 봐도 다 A1으로 나타나 있어. 그냥 그게 편하잖아, 너네가. 그냥 A6은 뭐 A1 더하기 5D 한 다음에 그냥 뭐 다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되게 볼륨이 커져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쌤은 A6으로 정리했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넘어갈게요. 자, 72번 가볼게. 음.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확인. 그 다음에 A3 더하기 A5가 0이래요. 와우. A4가 0이네. 아이 예뻐라. 그죠? 그럼 이 녀석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건데
공차가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내가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요 조건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일단 케이스 나눠보면 좋을 법하죠.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공차가 양수야. D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A1부터 A3까지 음수고요. A4가 0이고 A5부터 A6까지는 양수였을 거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일 때는요. 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저 녀석 더한 게 1, 2, 3일 때는 이제 사라져. 맞지? 절대값 쉬운 녀석이랑 안 쉬운 녀석이 사라지고 A4는 0이니까 그냥 쌩까시고 저 녀석이 2에 A5 더하기 A6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30이다. 따라서 A5 더하기 A6이 15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해. 얘가 D 더하기 2D가 15잖아. 와? D가 5네? 양수 조건 만족하는데요? 그냥 운 좋게 그냥 한 번에 나왔네. 가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A9 같은 경우에는요. 5D이기 때문에 2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운 좋게 나온 거임. 그리고 얘들아 음수일 때는 그냥 들어봐. A1, A3까지는 양수고 A4 0이고 A5랑 6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2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네가 살아남고 이게 3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A9 잠깐만 A4가 0이니까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이렇게 였을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 6D인데 이게 15잖아.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수 조건에 만족시키지 않아서 보수인 거야. 그냥 한번 확인하고 가. 쌤이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그냥 운 좋게 뭔가 너무 빨리 맞춘 것 같아서 한번 해줬습니다. 운이야 얘들아. 양수가 좋잖아. 양수부터 해보는 거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3번까지. 하고쌤이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집중해 봅시다. 자, 초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래 얘들아. 아이씨, D 양수 찍고 가라는 거야. 일단 그죠? 그러면서 절대값이 나와 있어. 얘들아,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 서로 절대값이 똑같대요. 오호, 그렇구나. 그러면 초항이 음수였으니까 am은 음수였을 것이며 am 플러스 3은 양수였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am이 am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am 더하기 am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군. 뭔가 관계식이 얻어지겠지. 그러면서 얘들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다 합친 게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대.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45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내가 음수인 녀석을 잔뜩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거나 같아지진 않는다는 소리야. 요거 납득되니? 그러면 이거 보고 때려 맞추려고 혹시 해본 사람 있니? 없지. 그래가지고 뭐 용기가 거기까지는 아마 안 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쌤이 이거 처음 풀 때 어땠냐면 한번 들어만 볼래요? 모든 자연수 D 값의 합이잖아. 그럼 뭔가 공차가 봐봐 자연수야. 그치? 이미 뭐 양수라는 거 그냥 깔아준 거야. 그럼 우리가 자 마이너스 45에서 출발해. 근데 내가 요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내가 이게 항이 점점 큼직해져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음수인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 아래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공차가 꽤나 컸어야만 했다는 거야.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직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n번째 항이 음수고요. n 플러스 3번째 항이 양수잖아. 그럼 우리가 요 관계식을 통해서 일단 식 하나 적어놓고 갈 수도 있어요. 이 관계식 보고 여기서 자 n번째 항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5에다가 n-1d 막 이런 거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5에다가 n 플러스 2d 이렇게 한 게 0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지금 얘들아 2m 더하기 1의 d가 마이너스 45 두 개 한 거 넘어가니까 90 이렇게 탄생이 됐을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케이스를 그냥 나눠서 풀지 않았니? 혹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정석이야 정석. 근데 얘들아, 나도 알고는 있어. 이거를 케이스를 열심히 나눠서 얘들아 자연수 D라 그랬으니까 홀수 곱하기 자연수가 90이 나오려면 이 D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90을 쌤이 소인수 분해를 적당히 하게 되면 얘들아 9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보니까 이게 약수의 개수가 꽤나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좀 잘 나눠야 돼. 이게 2n 플러스 1이 우리가 홀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자, 잘 봐봐. 이 녀석이 만약에 그냥 3이야. 그러면 여기는 30. 여기가 5야. 그러면 여기는 10, 18. 그 다음에 여기가 9야. 그러면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15야. 그러면 6. 여기가 45야. 그럼 여기 2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절대 아닐 거야. 왜냐면 공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마이너스 45에서 얘들아 2랑 6 같은 거 깨작깨작 증가하면 이거 마이너스 100 무조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차가 큼직큼직해야 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거 그쪽이겠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얘도 너무 작아. 왜냐면 10이면 여기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 이거 벌써 하면 여기 마이너스 60, 60 해가지고 마이너스 120이라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이랑 30만 좀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드는 거지 생각이. 그러면 자 18을 계속 더해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7 정도 되나?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정도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1 되고 갑자기 17 되고 이렇게 가겠지. D가 18일 때. 그러면 이때는 봐봐. 뭔가 터지나 안 터지나 근데 안 터져요. 그치?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6 정도 되니까 이거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92라서 아직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면 D30은 무조건 되겠지. 그러니까 48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야. 30은 무조건 되잖아.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15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들아 아까 쌤이 여기서 그 용기 있게 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달리면 터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만족하도록끔 이게 생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18 이런 거 더하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똑같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고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존재를 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0 더하기 18이니까 48로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죠? 얘들아 요 뒤부터는 이제 컨셉이 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등차 한두 문항 정도 있고 이제 다 등비로 넘어갑니다. 여기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등비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세미나 여기 쭉 한번 가볼게요. 잠깐 한 수 돌리세요.
자, 첫 장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에 대해서 저렇게 성립이 된대요 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자 S9이랑 S18이 똑같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래프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만 하겠죠? 그 다음에 TN이요 SK를 원수로 한대요. 근데 이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고 싶대. 얘들아 그러면 이 S를 내가 함수라고 바라보면 함수값이 곧 TN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치역의 원소가 13개가 되고 싶대. 그러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진짜 이건 무조건 그래프야. SN 그래프는 내가 지금 최고차원 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대충 그릴게.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러면 얘들 한번 봐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대충 그린 거야. 내가 공차 부호도 몰라 지금. 근데 S9랑 S18이랑 똑같대. 짝대기 하나 딱 긋고 이게 지금 9일 때랑 18일 때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쌤이 SN을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2분의 공차 n제곱 더하기 모시기 n 이런 식이라서 얘는 무조건 n으로 묶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나는 점이 0이야. 그래서 여기가 27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여기 대칭축이 2분의 27이라서 13.5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선을 와다닥 이렇게 긋기 시작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6이야. 그 다음에 쫙 됐을 때 9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이 어디냐면 13, 여기가 14 이렇게 됐을 때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근데 봐봐. 집합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1부터 넣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1, 2, 3 쭉쭉쭉 9 쭉쭉쭉 13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총 13개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래서 n이 13부터 출발하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n이 14가 되면 여기잖아. 너 어차피 중복이잖아. 치역의 원소는 어차피 중복돼도 하나로 취급하니까 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 26까지 가는 거예요. 27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센 13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3부터 26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13부터 26까지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한개수가 몇 개냐면요 14개예요. 26 빼기 13 플러스 1 하면 14개야. 그러니까 2분의 14 곱하기 13 더하기 26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7 곱하기 39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니? 210 더하기 63 273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기하적으로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모든 풀이 중에 이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때 내가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봤어.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만약에 이렇게 안 바라보면 이게 답이 없어 얘들아. 이게 수열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무조건 해야만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노가다밖에 없어. 그래서 문과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얘들아 저런 이론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제 막 좋아 죽고 막 그랬거든. 이때 당시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게? 넘어갑시다. 저 때가 기억이 뭔가 생생한 게 쌤이 이제 이때 쌤이 수학 과외를 막 전문적으로 하던 시절이 아니었어.
왜냐면 이때 쌤이 그 대학교 신입학으로 다시 해서 이때 내가 1학년이었거든요. 이때는 쌤이 수학 과외를 한 두 개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안 했어. 그냥 다 과학 수업만 하고 수리 논술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할 때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문과 남자애한테 한번 이렇게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야. 저런 풀이법이. 그래서 막 좋아 죽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 자, 우리 75번 한번 가봅시다. 이제부터 좀 따끈따끈한 등비 수열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등비는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느낌. 잘 메인으로서 등장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등비를 내면 미적분을 하는 애들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냅니다. 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아유, 당연히 확통하는 애들도 등비 배우죠. 근데 이게 그 등비를 좀 다루는 감각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미적분에서 무조건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공통 파트에서까지 등비 수열이 메인으로 뭔가 등장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14번, 15번을 얘기하는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등비는. 그치만 우리가 쉬운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자, 등비수의 AN에 대해서 초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오케이. 야무지네. AR이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항이 R분의 1이고요. 공비가 그냥 R이네. 그러니까 뭔가 다 예쁘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응?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하는 거에서 중위권이랑 상위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1항부터 6항까지 저 녀석끼리 더한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면요.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마이너스 S5 더하기 S6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거 아니야? 이게 21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얘네를 다 공식으로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녀석이 A2로 보여야 되고 여기가 A4로 여기가 A6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나 옛날에 어떤 누구 개념선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뭐 K는 1부터 저거 절반까지 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짝수일 때 들어맞는 공식이거든, 얘들아. 이게 2n일 때 여기 뭐 n까지 해놓고 여기를 뭐 a에 뭐 2k 이렇게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예전에 한 번 또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외우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그 제자가 보여줬었어. 누구 개념서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할 필요 없다잉. 음.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게 21입니다. 로 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눈에 1. 요 녀석은 R제곱, R4제곱으로 보이셔야 돼. 그치? 두 칸씩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너무 예뻐. 왜요? 냅다 넣고 싶거든요. 음. 방정식 안 풀고요. 넣어봤더니 21이 나오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은 이렇게 때려 박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굳이 이거 막 보기차식 풀고 막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막 그러지 마. 그래서 공비가 2인 것도 구해졌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왜? 내가 지금 A는요 2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얘들아 등차 말고 등비에서는요 그냥 이거 쓰는 거야. 자 2-1분의 초항 2분의 1. 깜짝아 씨. 나 깜짝 놀랐네. 근데 저 두 번째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예의상 써주는 거고 이렇게 적었을 때 자, 요 녀석은 우리가 그냥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었겠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분의 1에다가 얘들아 2의 7제곱은 128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27이었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30이니까 65 정도 됐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갑시다. 음. 어렵게 안 나와. 딱 저 정도만 해. 자, 그 다음에 76번. 자, 우리가 등 비수열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도 저 SN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등 비수열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로 좀 많이 안 나오는 엔제들도 많거든. 근데 우리는 등비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1항부터 n 플러스 3번째까지 더한 녀석에서 n번째까지 더한 녀석을 빼니까 얘만 남겠지. 이게 13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게 진짜 좀 중요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딱 저걸 봤을 때요. 그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게 보였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저기 뭐에 n-1제곱이 나올 만한 거는 당연히 공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3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한번 요 관계식을 바라봐봐. 그러면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 개의 항을 더했을 때 13 곱하기 n-1제곱 저런 형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요 녀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2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맞죠? 동의할 수 있겠니? 원래는 이거잖아. 그치?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제 였다가 내가 플러스 1을 했다라는 거는 곱하기 r을 했다라는 건데 이 r을 였다가 안 더하고 여기에 곱한 거야. 그러면 a2가 되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로 a3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a4의 r의 n-1제곱이야.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 r의 n-1제곱이 공통인수잖아. 이걸 한 개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치고 3개 더한 게 13이어야 되니까 1, 3, 9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A4는 뭐야? 9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건이는 어떻게 풀고 싶었어요? 그쵸. 때려야지, 그럼. 아예 3 때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를 A1이랑 R의 거듭 제곱으로 뭔가 다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 R을 3으로 해서 응? 13이 안 뜨니까 응? A1에 3의 n제곱을 13에서 A1은 그냥 3분의 1이 그렇게 갔구나. 얘가 또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잖아.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지? 아니다. 그냥 대입한 다음 빼고 관계식 찾아도 되는데 그냥 너무 귀찮을 것 같아.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 그냥 공비가 3인 거 보면 그냥 n에다가 1 대입해서 이거 구하고 그냥 때려 넣었으면 더 빨랐겠네요. 어. 근데 내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저 구조를.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얘들아, 내가 지금 수열 문제 거의 지금 열 몇 문제씩 풀고 있잖아. 그때 내가 등차든
지금 그리고 등비 풀 때는 내가 그 뭐 A에는 뭐 A1 더하기 n-1d나 A1에 뭐 아래 n-1제곱을 막 적고 뭔가 막 관계식을 찾고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지. 그러니까 초항을 찾고 막 이러는 상황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해설지랑 아마 많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안 해야 더 빨라요. 그리고 더 뭔가 말랑말랑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계속 강조를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나중에 해설지 같은 풀이랑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음. 쌤이 이거 한 차례 다 끝나고 나면 너네 복습하기 편하라고 내가 너네 여기 해설해 준 것도 다시 한번 그 모아가지고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자체 기출 해설지도 그냥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편하라고. 왜냐면 이거 뭐 한 번 해서 안 돼 얘들아. 너네 수능 전까지 이거 계속 복습해야 돼. 잘 안 풀렸으면 더 복습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봐. 자, 77번 가볼게.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우리가 A3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그냥 편안한 등비수열이겠네요. 편안하게 그럼 한번 바라봤을 때 1항부터 4항까지 더한 게 4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뭔데? 이 녀석이 좀 뭔가 짜증이 잔뜩 나게 생겼지. 근데 우리가 저 가족권을 보면 조금 모양을 변형을 시킬 수도 있죠. 얘를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1로 묶으면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뭐 R 세제곱 이렇게 정리는 일단 할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요. 얘들아 봐봐. 저게 지금 K는 1부터 6까지 저 녀석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냐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얘들아 저거 다 A1이랑 R 관계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합공식 써도 돼. 그러니까 안 될 건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AR 4제곱 A 곱하기 R의 K-1제곱으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R의 5-K 플러스 1로 바뀌기 때문에 AR의 6제곱 마이너스 K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괜찮아? 계산 실수한 거 없지? 얘를 1부터 6까지 더한 게 189래. 그러면 되게 느낌 있어요. 왠 줄 알아요?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R 세제곱 R 4제곱 R 5제곱까지 한 게 189래요. 근데 내가 지금 위에서 요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A랑 곱해져서 4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R 4제곱 더하기 R 5제곱이 189 빼기 45 하면 얼마죠? 144 정도 나오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 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찍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저 녀석, 요 녀석. 뭔가 보이는 사람 있니?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바라봐지고 이 녀석이 A의 1 더하기 R에다가 R 4제곱 이렇게 바라봐지면 뭔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얘들아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 녀석을 하나로 바라보면 여기랑 이 녀석에다가 r제곱 곱한 게 45래. 합친 게. 그 저 녀석은 저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r제곱분의 r 4제곱이 45분의 14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r제곱 값을 구하는 거야. 어렵다이.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게 약분이 돼. 어떻게 되냐면 9 되나? 9 되지? 16 5네. r제곱이 4네요. 1 더하기 4분의 16이니까 그래서 r제곱은 4다. 따라서 r은 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A3의 값은 이제 얘들아 그럼 여기서 A를 구해야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다가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다가 대입할게. 그러면 A 3 16이 144니까 이렇게 나누면 8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A 값이 3분의 8 정도였겠죠? 어? 잠깐만 뭐 잘못했나? 9잖아 9. A 값이 3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A3는 3 곱하기 R제곱이니까 정답 12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자이. 혹시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쌤이랑 다르게 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냥 생으로 그냥 다른 방법이 있어?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봤는데 몰라요. 아, 이렇게 똑같이 풀었어? 덩어리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저걸 못 봤다고 쳐봐. 아, 물론 얘들아 어려우니까 그 4점짜리로 나왔겠죠. 근데 저게 안 보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냅다 그냥 또 근데 그걸로 풀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거 일렬로 나열한 거잖아. 그치? 아, 합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R 4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나오고 저기 아래 거는 뭐 R 6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또 됐겠다.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 뭔가 구조가 보일 것 같잖아. 그럼 좀 합공식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조를 뭔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다 보니까 공식을 좀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뭔가 합공식을 썼으면 이게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지금 보니까. 어. 근데 아마 합공식으로 풀게 되면 여기가 좀 많이 지저분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공비가 그 R분의 1이어가지고 그럼 막 R 곱하고 막 좀 꼬일 수도 있어서 그냥 쌤은 저거 보고 1부터 6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싶었는데 물론 여기서 보고 이게 그냥 AN의 1항부터 6항까지 합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합공식을 쓴다면 모를까.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손이 2번 가는 거니까 그냥 구조로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그쯤 가면. 이 문제를 쌤이 합공식을 이용해서 안 푼 이유는 요 관계식 때문입니다. 기억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초항이 2짜리이고 B1이 2짜리인 등차수열 이렇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임의의 수열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여기 없죠? 이럴 때는 저 bk 플러스 1분의 ak가 뭔가 쌤은 등차 수열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어떻게 보고 싶냐면 쌤이 ck를 bk 플러스 1분의 ak라고 정의를 했을 때요. 이 녀석이
지금 CN 수열은요. 수열 CN이야. 이 녀석은 공차가 1이고 초항이 2분의 1인 등차 수열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CK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가 2분의 1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가 1이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니까 초항이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CN은요 N-2분의 1로 세울 수 있겠죠. 등차 수열. 그러면 이 녀석이 요거래. 그러면 N은요 B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 A1이 2라고 그랬으니까요. 쌤이 여기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2는 B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B2는 4로 정의가 됐겠죠? 그러니까 B1이 2고 B2가 4면 이 수열 Bn의 공차는 2였겠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n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Bn 플러스 1은요 우리가 초항에다가 공차에 n배 더해주면 되니까 2n이니까 2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러면 수열 AN은 2의 n 더하기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를 싹 곱하면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1항부터 5항까지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산 뛰세요. 1항부터 5항인데 이거 그 뭐하러 시그마 공식까지 가니? 이거 전개해가지고 귀찮지 않아? 아닌가? 내가 좀 무리수 두나요? 여기가 지금 1, 2, 3, 4, 5를 대입하면 2, 3, 4, 5, 6이 되고 여기는 홀수이기 때문에 1, 3, 5, 7, 9가 돼. 곱하면 이게 아마 훨씬 빠를걸? 이거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그렇구나. 89, 31 더하면 120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맞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작년 수능 12번에 나온 문제예요. 기억해. 수열 한 덩어리로 바라보기. 나 이거 수특 풀 때도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 이렇게 빨리 세우고 요 AN 수열 이렇게 세워버린 다음에 여기서 직접 계산하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넘어갑시다. 오늘 마지막이죠.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6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A8이랑 똑같대. 얘들아 그러면 두 녀석이 부호가 똑같고 절대값이 다르다는 얘긴데 절대값 자체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A8이 양수고 A6이 음수였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초항이 음수였고 공차가 양수였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론이 그렇게 돼. 이거 납득할 만하니? 좋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 부분분수야. 부분분수의 냄새가 강하게 나. 왜냐면 등차 수열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1차식의 곱으로 보여야 되고 이 두 녀석의 차이는요 공차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양변에다가 d를 슬쩍 곱해. 그러면 여기가 내가 d로 바꾸면 여기가 5d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부분분수로 쪼개볼게요. 1부터 5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지고 이게 96분의 5d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요 a1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그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A1이랑 D로 다 표현이 가능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A6은 A8이랑 똑같으니까 A6 더하기 A8이 0이니까 A7이 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냅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7로부터 공차만큼 빼준 마이너스 6D분의 1에서 빼기 마이너스 D분의 1을 빼준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어머나 얘가 좀 더 예뻐지죠. D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96에 5D제곱이 6분의 5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D제곱이 16이네. 따라서 D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하, D가 4고 A7이 0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 A1부터 A15까지 합은 얘들아 A7이 0이야. 그러면 A1에서 A6까지는 다 음수였고 A7은 음수고 그 다음에 6개 그러니까 A8부터 A12까지가 다 양수고 얘네랑 다 대응이 되거든. 절대값이 똑같아. 요 말 이해되니? 그래서 15까지의 합은 13, 14, 15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쌤이 A13 더하기 A14 더하기 A15만 구하면 되잖아. 얘는 3A14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7D입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뭐야? 잠깐만. 아씨. 미안. 6개죠? 이렇게 2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4는 7D고 15는 8D니까 15D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60 이렇게 가주세요. 이악 물고 합공식 안 쓰는 거 봐. 얘들아 이악 물고 오늘의 테마 합공식 안 쓰기예요. 그럼 얘들아 그냥 공식 자 여기서 이런 게 편하면 A1이요. 뭐야? 마이너스 6D잖아. 마이너스 24로 구하고 그치? 그러면 A15는 또 A7에서 8D를 더하면 되거든. 32잖아. 2분의 15 곱하기 두 녀석의 합이니까 얘도 똑같이 60으로 나올 수 있어.